너 겨우 이렇게 살려고 한국으로 시집 온 거니? 시집간 딸을 만나러 한국에 온 어머니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미국인 여성이 웹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을 재구성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다녀가신 것도 벌써 작년 일이네요.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떠올리기만 해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된 게 미국을 떠나온 후 처음이라 더 애틋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남편과 결혼하고 한국에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의 가족을 부르기는커녕 저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겨우 상황이 나아지고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제 남편인 지훈 씨와의 결혼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독일에 가게 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그 당시에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유학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기차만 타면 금방 도착하는 베를린이라 그리 멀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오후 시간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카페 안에서 한 동양인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카페에 찾아왔거든요. 저 동양인 남자 꽤 멋지지 않아? 키도 크고 옷도 잘 입는 것 같아. 같이 일하는 다른 카페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저는 그냥 새로운 단골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잘 기억해 둬야겠다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확실히 모델처럼 잘생긴 모습에 셔츠를 입고 있어도 다부진 몸매와 진한 눈썹이 인상적이었어요. 쌍꺼풀이 없어서 더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관심 없었다면서 참 자세히도 관찰했죠. 아마도 저는 이때 첫눈에 반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관심 없는 척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한국인으로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지훈 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독일 카페에서는 직원이 손님과 가벼운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게 매우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직원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평가가 또 좋더라고요.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인데도 영어도 유창하고 독일어도 조금 할 줄 아는데 발음이 너무 귀여웠어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라고 메인 거리에 있는 유명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다른 직원들 덕분에 그의 신상 정보를 꽤 상세히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말하니까 더더욱 관심이 갔어요. 어느 날 직원 중 한 명인 사라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매장 사람들끼리 송별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단골 손님들도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기 많은 지훈 씨도 초대하게 되었죠. 저는 그 파티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글로벌 투자회사의 주재원으로 독일에 와 있다고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기도 했지만 저는 이 한국 남자에게 꽤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인생에 대해 나름의 확고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죠. 제가 음악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자 지훈 씨는 자기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가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 파티에서 친해졌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지훈 씨가 제가 일하는 카페에 오는 횟수가 더 늘어났어요.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제가 늦게 끝나는 날에 지훈 씨가 오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도 한잔하고 가는 일도 있었어요. 지훈 씨는 베를린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에 저를 데리고 가주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지훈 씨는 불고기와 잡채, 파전을 주문해 주었어요. 잡채를 본 제 첫 인상은 정말 알록달록 예쁘다는 것이었어요. 다양한 색상의 야채와 당면, 소고기가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지훈 씨가 한국에서 명절에 자주 나오는 요리라고 알려줬는데 정말 그런 특별한 날에 테이블에 올라오기 딱 좋을 것 같은 메뉴였어요. 어색한 젓가락질이었지만 힘내서 겨우겨우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어요.
순식간에 제 입안이 다양한 맛과 식감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 쫄깃한 당면, 신선한 야채의 조화가 정말 새로웠어요. 불고기는 달달하게 양념된 소고기가 불에 구워져 나온 음식이었어요. 먹기 전부터 불고기의 향긋한 냄새가 제 입맛을 자극했어요. 살짝 달달하면서 짭짤한 양념이 고기의 육수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입안에서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훈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지훈 씨는 정말 재밌는 표현이라며 웃었어요. 파전은 동그란 밀가루 반죽에 파와 각종 해물이 들어있는 요리였어요. 한국 요리 중 제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도 팬케이크를 많이 먹는데 파전이 그것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미국의 팬케이크는 과일이나 달콤한 시럽을 올려서 디저트처럼 먹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해산물이나 베이컨, 치킨 등의 토핑을 추가해서 식사로 먹는 경우도 많아요. 파전의 맛도 비슷할까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파전은 약간 바삭바삭한데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팬케이크에는 우유가 들어가지만 파전에서는 유제품 맛이 나질 않았어요. 대신 해물과 파의 풍미가 가득해서 감칠맛이 엄청났어요. 파전은 팬케이크와 다른 매력을 가진 멋진 요리였어요. 나왔을 때는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한국 요리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보는 재미도 있어서 참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를 알아가는 동안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뭐가 유명한지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어요. 지훈 씨에게 관심이 생기니 궁금하기도 하고 이야기할 거리도 찾고 싶어서요. 한국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한 건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알고 있었고 축구도 꽤 실력이 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과 함께 월드컵 본선 4강까지 진출했다죠?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잘 기억나질 않아요. 자기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응원을 했었다며 얼마나 멋진 경험이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언제나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던 지훈 씨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놀랐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두근거리는 거 아시죠? 제가 바로 그랬어요. 어른스러워 보이던 남자의 개구쟁이 소년 같은 모습에 갑자기 설레며 가슴이 쿵쾅쿵쾅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훈 씨가 저에게 갑자기 티켓을 내미는 거예요.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함께 갈래요? 그건 음악회 티켓이었어요. 회사 사람한테서 받았는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거절할까 하다가 내가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흔쾌히 가겠다고 했어요. 너무 바로 대답을 했나? 스케줄 좀 확인하고 연락한다고 할 걸. 아니 한 번쯤은 튕겼어야 했나? 나중에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때는 너무 두근거려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데이트 날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간 음악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 음악회는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이 조화를 이룬 너무나 독특한 무대였어요. 특히 가야금이나 아쟁, 피리 같은 한국의 전통 악기들이 저를 매료시켰죠. 서양 악기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면서 전혀 다른 음색과 독특한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음악회 전체의 구성도 너무나 뛰어났고 연주 실력도 탁월함 그 자체였어요. 저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음악가들이 얼마나 혹독한 연습을 해왔을지 상상이 가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해졌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저는 지훈 씨에게 이런 훌륭한 연주회에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악에 흥미가 생겼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다른 연주도 감상해보고 싶다고 했죠.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함께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심장이 또 미칠 듯이 방망이질을 시작했어요. 음악회에 함께 온 것도 저는 데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확실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진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초대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훈 씨의 표정이 진중하게 변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저에게 관심이 있고 데이트도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허락해 준다면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엄청나게 놀랐어요. 지훈 씨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는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고 저도 싫기는커녕 너무 좋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오늘 데이트에도 응했고 하지만 설마 이렇게 고백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그냥 데이트를 해가면서 눈치껏 사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사귀는 건가? 사귀는 거 맞지? 아, 역시 그런 거야 라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애매모호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의 남자가 중세시대 기사가 할 만한 고백을 해왔으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게 외국 사람과 연애하는 특권인가 싶기도 하고 소중히 대해 준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공주님처럼 수줍어하면서 살포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우연히 제가 일하던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바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단골이 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런 게 바로 인연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와준 지훈 씨가 너무 고마웠죠. 우리는 유럽 여기저기를 여행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애정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답니다. 지훈 씨가 주재원 생활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지훈 씨는 그런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결혼해서 함께 한국에 가달라고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유럽과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의 생활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지금 제게는 지훈 씨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함께 미국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도 긴장했지만 저는 사실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쿨한 성격의 아버지는 별로 걱정이 안 됐는데 걱정을 달고 사는 어머니가 제 결혼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하러 독일에 간다고 했을 때도 정말 혼자서 괜찮겠냐고 여기서 공부하면 될 걸 왜 독일까지 가냐고 얼마나 잔소리와 걱정을 하시는지 혼났거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교양이 많고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라 제게 항상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해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예술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예술은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야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제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독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훈 씨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이라는 먼 나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셨고 지훈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어머니도 결국에는 제 선택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과 서양식 결혼식을 조화롭게 섞은 결혼식을 꿈꾸고 있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훈 씨와 저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매우 높았고 단지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단지 안에 잘 관리된 공원과 다양한 가게가 입점해 있는 상가까지 있어서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놀이터의 놀이기구도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저기서 뛰어노는 흐뭇한 상상이 머릿속에 펼쳐지더라고요. 집안은 넓고 따뜻했어요. 이중 창문이라 단열성도 좋아 보였고 우리가 살 집은 고층이라 햇볕도 잘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마치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보는 곳마다 탄성을 질러대며 감탄했고 지훈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쾌적했어요. 저는 운전을 못했지만 한국의 교통은 너무 편리해서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특히 늦은 시간까지 하는 가게가 많은 게 정말 좋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저녁 8시쯤이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고 한산해지는데 한국의 거리는 밝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늦은 밤에도 지훈 씨랑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호프집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실 수 있었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한층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드디어 부모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공항에 가서 부모님과 감격에 상봉을 했고 지훈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왔죠.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구경하시다가 어머니가 저기 높고 비슷해 보이는 건물들은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건 한국의 아파트고 지금부터 가게 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아파트라고 알려드렸어요. 저기 산다고 하니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작지만 정원이 있는 시골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상상이 갔어요. 솔직히 한국의 아파트를 멀리서 봤을 때는 디자인도 별로고 다닥다닥 닭장같이 좁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다니 끔찍하다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우리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홀로 이동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젖지 않고 집까지 갈 수 있겠다고 편리한 주차장을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카드키로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들어온 걸 인식하고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진다고 설명해 주었고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저는 현관 앞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도어록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지문 인식으로 열 수 있는 잠금 장치라고 알려드렸어요. 미국에도 도어록은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열쇠를 사용해서 현관 앞에서 매번 열쇠를 찾느라 분주해지고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하는데 출장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두 분은 도어록이 너무 편리하겠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보안이 철저해서 안전해 보인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모님에게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응을 기다리며 슬쩍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맙소사 두 분의 경의에 찬 표정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엠마, 너 이런 데 사는 거니? 여긴 마치 호텔 같구나. 우리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탁 트인 거실 창을 통해 불그스름한 노을에 물든 환상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벽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 화면을 보여드리며 여기서 집안 전체의 조명이나 가스나 전기의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더니 정말 최첨단이라는 한국산 벽걸이 TV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얇을 수 있냐고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집이 정말 깔끔하다고 좋아하셨고 냉온수에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에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는 수납장과 식기세척기 같은 건 따로 산 게 아니어서 집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더니 정말 훌륭한 시설이라고 부러워하셨죠. 저는 부모님이 우리의 신혼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멀리서 오신 부모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요리를 배달시켜 먹기로 했어요. 배달 앱으로 다양한 메뉴를 보며 부모님과 함께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드 치킨과 돌솥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부모님은 피자나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배달해 준다며 너무 신기해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하냐며 혀를 내두르셨어요.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라이드 치킨을 한 입 베어 드시고는 어쩜 이렇게 바삭하고 고소하냐며 감탄하셨어요. 닭고기의 육즙이 터져 나오며 바삭한 맛과 어우러지는 게 너무 맛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돌솥에 담긴 비빔밥이 배달되어 온 것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미국에서는 배달 음식이 대부분 포장 용기에 담겨 오는데 한국에서는 가끔 그릇에 담아서 배달해주고 그릇까지 회수해가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돌솥 비빔밥을 주문할 때는 당연히 포장 용기에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솥에 담겨와서 너무 놀랐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돌솥에 담긴 비빔밥이 더 맛있으니 부모님께도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비빔밥의 아름다운 색을 눈으로 즐기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한 입 먹어보시고는 비빔밥의 신선한 야채와 고기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고추장의 조화가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배달 오기까지 빠르긴 했지만 어떻게 아직도 밥이 이렇게 따끈따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 감탄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지훈 씨를 바라보며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겐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 어찌 지내는지 걱정만 되는 딸이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정말 안심했다고 하셨죠. 아버지도 한국은 생각보다 너무나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 같고 특히 이렇게 멋진 집에서 딸이 생활하는 걸 보니 정말 시집 잘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어머니 생각에 우울해한 적도 많았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기쁘고 벅차올라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정말 힘들었네요. 부모님은 다정한 사위의 안내를 받아 서울 곳곳을 관광하며 맛집들을 찾아다니셨고 한국 여행을 진정으로 즐기셨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떠난 후 가끔 적적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전화할 때마다 벌써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곧 다시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엠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가 딸이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감동 촉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동 촉촉이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